안녕하세요. 김종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수시 리뷰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을 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본인이 대비하는 대학이 어떤 시험을 보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시험을 보는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은 해.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한 건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수리 논술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과학 논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둘 다 준비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도 알아보고 과학 논술도 알아보고 어떻게 대비하는지도 알아보는 그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시험 과목에 따라서 일단은 대학이 나눠져.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소위 온리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게 뭐 서강대, 그 다음에 한양, 그리고 요게 요새 좀 많아졌어요. 그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립대라든지 뭐 이화여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홍익대. 자, 그런데 홍익대는 조금은 조심해야 돼. 분명히 홍익대는 수리 논술만 봐. 그게 맞아. 그런데 가끔 과학 소재의 문제를 내기도 해. 그럼 과학 논술 아닌가요? 과학 논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뭐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3개 정도 나왔다면 1개 정도는 소재만 과학을 가지고 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건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수리 논술이고 학교도 수리 논술이라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쌤이 분류는 여기다 놔뒀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아주대, 그 다음에 자, 인하대 여기다 쓸까? 인하대. 대신 인하대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일반 전형이야. 인하대는 여러분들 일반 전형이 아니라 수학, 과학, 우수자 전형은 또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런 대학들 물론 더 많은데 요런 대학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면 특히 이제 과학 논술 대비가 힘들다 해서 수리 논술만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물론 다시 한번 자기가 과학을 정말 싫어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돼. 자, 어쨌든 간에 자연계인데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리 논술에다가 과학 논술을 보는데 선택인 학교가 있어. 자,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지. 일단 연세대, 자, 고려대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는 둘 다 물, 화, 생, 지구과학도 포함되어 있어. 어쨌든 요 4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대신 이제 고대는 시험 보러 가서 선택하고, 물론 쌤이 지금 말하는 거는 요걸 촬영하는 시점 기준입니다. 뭐 학교가 언제든지 뭐 자기네들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니까 혹시 변화의 여지가 있으면 쌤이 공지할 거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보통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시험 보러 가서 결정하면 돼. 그치?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원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무슨 과목을 볼 건지 선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자, 근데 여러분들 성균관은 좀 틀려. 어떻게 틀냐면은 연세대, 고려대는 물리, 뭐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선택하면 학교에서 우리는 원을 기준으로 냅니다. 이런 거 다 믿지 마. 왜?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딱 끊어질 수 있는 과목이 아니야. 물론 그나마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것들은 그나마 끊어질 수 있지만 뭐 물원, 물투, 하원, 하투, 생명과학, 원, 생명과학 투 이런 거는 안 끊어져. 사실 거의 막 이렇게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무리 원을 위주로 냅니다라고 하더라도 요새는 이제 그런 말 하는 학교도 별로 없어. 왜? 선택으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투도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둬야 돼. 그건 선생님이 과학논술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균관대는 이렇게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물원, 물투, 하원, 하투, 생명과학원, 생명과학투 6개지. 지구과학 없어. 미안해. 지구과학 선택자들은 그래서 논술에서는 연고대를 제외하고는요. 솔직히 얘기할게. 불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수능 대비를 지구과학으로 해왔다면 그것 때문에 수능 선택 과목을 바꾸면 안 돼. 그거 오버하는 거야. 그치?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지구과학 뭐 딴 거 선택했다가 잘못 나오면 등급 안 나오면 여러분들 뭐 논술하고는 전혀 멀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자, 어쨌든 간에 좀 불리한 거는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현재
실상이니까 알아는 두십시오. 그래서 이 6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나는 하원하고 생명과학 1을 선택했어. 수능 볼 때.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그치? 성균관대는 하원하고 생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연고대를 쓴다면 그치?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골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를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뭐 가장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자기 취향하고 맞아야 돼. 그게 일단은 첫 번째야. 선생님 봤을 때는. 두 번째는요. 내신으로라도 툴을 배운 게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선생님 정말 첫 번째가 더 중요한가요? 그건 뭐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툴을 선택했다면 둘 중에 하나야. 그치? 자기 취향하고 맞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강요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왜냐면 실제로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부 모든 과목을 보게 했을 때는 분명히 자기한테 유리한 과목도 있고 불리한 과목도 있어서 뭐 소위 복불복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과목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똑같은 과학논술 점수인데 어떤 과목이 쉽게 나올 때가 있어. 그 운에 맡겨야 되나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잘 생각해봐. 수능은 선택 아닌가? 그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관대는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의 수학, 과학, 우수자 전형.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 여기도 선택이야. 인하대는 2과목 선택이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하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리논술 더하기 과학논술인데 선택인 학교가 있어. 자, 그 다음에는요. 수리논술도 보고 과학논술도 보는 학교가 있어. 자, 그 대표적인 학교가 여러분들 경희대입니다. 자, 올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뭐 예상을 조금은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경희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선생님이 오기 전에 확인했어. 자, 올해 2014학년도 모의논술을 발표했습니다. 경희대가. 발표했는데 수리 40에 과학 60을 냈거든? 근데 이 과학 60 중에 20이 물리고요. 20이 화학이고. 물론 화학이긴 하지만 혈액과 관련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통합 같아 보이긴 해. 근데 소재가 혈액이지 결국은 여러분들 pH 얘기를 하면서 완충용액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야? 화학으로 봐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과학논술의 마지막 문제가 여러분들 유전 정보와 관련된 생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리, 화학, 생물이 골고루 나온다고 보면 돼. 그렇지만 물론 이제 약간의 통합의 여지는 남겨두는 것 같아. 그렇지만 뭐 거의 그 물, 화, 생이 골고루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논술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 그랬거든 사실은. 요 대학들도 다 그랬고요. 서강대는 원래 잘 안 냈었고 한양대도 그랬고요. 시립대도 그랬고요. 인하대도 그랬고요. 이화여대도 1년 동안 잠깐 그런 적이 있었어.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근데 어쨌든 수리논술 과학논술만 보는 학교는 지금은 외롭게 거의 경희대 혼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다른 대학도 있는데요. 다른 대학도 있어. 그래서 그 대학 얘기를 조금 할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와서는 좀 특이한 학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특히 여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계획을 짜거나 공부할 때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니까 맞춰줘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수가 통합을 보는 학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중앙대야. 자, 대신 중앙대는요. 이렇게 보면 돼. 제시문이 가나 다라 맘 해서 쫙 나와. 최소 2페이지 이상 나와. 2페이지 이상 나와. 그 다음에 대문항 5개를 본단 말이야. 대문항 5개를 봐. 5개를 보는데 이 모의논술을 기준으로 봤을 때야. 자, 여러분들 보니까 요새는 공지사항이 노출이 잘 안 되더라고. 메가스터디에. 그래서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성균관대하고요. 이화여대하고 중앙대
쌤이 알기로는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얘네들 모의논 술이 아직 안 올라왔어. 근데 선생님 공지사항에 선생님 지금 제자들이지. 지금 제자들이 시험 보고 와서 시험지 가져온 거 선생님이 스캔해서 올려놨습니다. 꼭 거기를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걸치는 친구들은 꼭 확인해 봐야 돼. 꼭 확인해 봐야 돼.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중앙대도 여러분들 2014학년 모의논술을 홈페이지에선 발표 안 했다 하더라도 올려져 있어. 벌써 발표가 된 거야. 내부적으로 발표가 됐단 말이야. 학생들 시험을 보고 실제로 학생들 그 성적표까지도 학교에서 그 샘플로 발송해 줬습니다. 채점까지 해서. 어쨌든 자, 근데 보니까 수리 단독이 한 문항은 있어. 단독이 대문항 한 문항 정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네 문제는 뭐냐? 수가 통합이야. 물론 뭐 과학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도 한 문제 있긴 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중앙대는 그 스타일상 수가 통합 문제를 잘 내는데, 자, 과학 소재에 수리 분석 문제를 잘 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경희대하고 또 틀려요, 여러분들. 둘 다 수리 논술도 나오고 과학 논술도 나오지만 또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풀지 않아도 좋아, 얘들아. 확인 정도는 해줘. 중앙대를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요, 확인 정도 해주십시오. 중앙대를 쓸지 말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풀란 얘기 아니잖아. 확인해줘. 확인해줘.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런 영상을 듣고 있는 이유가 뭐야? 그치, 결국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기 위해서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쌤이 한번 쌤 통해서 걸러지는 거, 물론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쌤이 이렇게 걸러지는 걸 듣는 것도 좋아. 하지만 자기 눈으로도 그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국대. 자, 건국대는 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 아직도 모의논술을 발표를 안 했어. 안 할 것 같아, 당분간은. 왜냐? 지금 건국대는 지원을 받아서 시험을 보고 있어. 근데 그 마지막 모의논술 건국대에서 하는 시험이 아마 7월 10일인가 아마 그쯤 끝날 거야. 아마 그 이후에 발표가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냥 작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국대는 그 과학논술 위주야. 그래서 물, 화, 생 이렇게 대문항 3개를 냅니다. 3개를 내고요. 작년 틀 기준이야. 작년 재작년 다 비슷하게 봤습니다. 자, 다 대문항 하나에 소문항이 2개씩 붙어. 물리도 2개, 화학도 2개, 생명과학도 2개. 이렇게 2개씩 붙어.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과학논술 문제야. 근데 두 번째 문제는 과학을 소재로 한 수리 문제야. 그래서 건국대의 그 소문항 두 번째 거는요, 오히려 중앙대하고 똑같진 않아. 그렇지만 중앙대의 요거 문항과 유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앙대 준비하면서 건국대까지 준비를 한다면 그치,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요, 이제 문제가 또 되는 학교가 동국대. 여기다 쓸까? 오케이, 동국대. 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문항 3개를 보잖아. 3개에서 4개를 보면은 한 문제는 수리논술이야. 근데 남은 문제가 과학인데 섞여서 나옵니다. 과학끼리도 섞여서 나와. 대신 수리와 과학은 금을 걷어. 근데 과학이 섞여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화생이 골고루 나오는데 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봐봐. 한 번 시험 볼 때조차도 이게 골고루 나온다. 근데 동국대는 또 그건 아니야. 어쩔 때는 뭐 화학이 많이 나오고 어쩔 때는 생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 어쨌든 간에 언제든지 물화생이 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물화생을 조금 골고루 해야 돼. 대신 이렇게 선택을 못하는 학교의 과학논술의 특징을 보시면요. 자, 특징을 한번 보자. 자, 왜냐면 여러분들 봐봐. 이쪽은 수리논술만 보거나 아니면 과학을 선택한단 말이야. 이쪽은 근데 과학논술을 어쨌든 강제적으로 보는 학교야. 선택 여부하고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가지? 자, 그래서 요런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수가 통합으로 내서 과학은 소재로 활용하고 오히려 수리적인 분석 능력을 포기하거나. 그럼 선생님 그거 수리논술이에요? 과학논술이에요? 애매하지, 사실은. 애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과학논술이야. 대학을 간다면. 근데 아직 안 갔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수리와 과학의 그냥 결합이라고 봐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많이 하지는 않지만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 과학 과목들을 골고루 시마적으로 배우다 보면 수리적인 도구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수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냥 수리하고 과학하고 그냥 통합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가 통합으로 해서 너가 과학을 너무 한두 과목은 알지만 나머지 과목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요. 추론형. 특히 이제 동국대가 이게 다른 데보다 좀 강합니다. 동국대가. 특히 추론형은 뭐냐면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하기보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추론하게 하는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 동국대는 원래 그런 문제를 잘 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해. 그렇지만 아직은 예시문항이나 이런 걸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돼. 대신 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쌤이 언급은 했습니다. 대신 아직 발표하지 않은 동국이나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되면 쌤이 또 언급을 할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과목에 따라서 대학이 구분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 왜냐? 물론 여러분들이 요 하나 때문에 뭐 시험 보고자 하는 대학들을 뭐 완전히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나는 서강대 준비하고요, 한양대 준비하고 시립대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성대 준비를 할래요. 이렇다면 여러분들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 수련술 위주로 하면서 과학 선택에 대해서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경희대까지 합니다라고 하면은 부담이 되는 거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지. 대신 물론 경희대도요, 약간의 추론형을 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요 정도라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치, 포기하는 건 아까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과학논술 더 잘해요. 이런 친구들은 온리 수리보다는 그치, 과학논술이 좀 주가 되는 학교를 위주로 좀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수리논술을 포기할 수는 없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리논술 다 먹고 갑니다. 가장 수리논술이 단독으로 나오지 않는 학교는 거의 건국대 정도라고 봐야 돼. 건국대 정도라고 봐야 돼. 물론 중앙대도 수리 단독은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얘긴 하지만 굉장히 수리적인 분석 능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과학은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에다가 내가 기본적으로 과학은 소양이 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수학적인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돼. 물론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좋나요? 정답은 없지. 일단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어차피 여러분들 수시 기회는 6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개수는 6개 미만이 이하일 수도 있고요. 6개가 넘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6개가 넘는다면 그치? 요런 것들도 고려사항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게 학교를 고를 때, 내가 시험 보고자 하는 학교를 고를 때만 중요한 건 아니야. 실제로 나는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이 학교는 꼭 가고 싶어요 하면 일단은 뭐야? 골라놔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치? 그걸 고민해야 되겠지. 하지만 나는 이 학교는 비등비등해요. 여기도 가고 싶은데 저기도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정도가 비슷해요. 라고 한다면 그치? 과목에 따라서 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똑같으니까. 효율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치? 혹시 괜히 애들아 경희대 가지마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현실이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경희대는 솔직히 얘기할게. 압박을 분명히 받을 거야. 압박을 받을 겁니다. 부담이 되거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경쟁률이 줄어들 정도로 압박을 받지는 않을 거야. 왜? 여러분들 논술 시험 보는 사람 중에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무슨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가서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소위 뭐야? 솔직히 얘기할게. 뭐 요새 뭐 돌직구라는 말이 유행인 것 같은데 돌직구를 날리면 들러리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을 거라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친구들은 아니란 얘기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교 입장에서 압박을 받아서 아마 몇 년 안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올해는 어쨌든 간에
경희대는 여러분들 발표 났다고 그랬어. 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로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선생님 공지사항이 없네요. 이러지 마. 학교 홈페이지에 있어. 확인 꼭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에 대한 얘기를 각각 할 텐데 각각도 하고 함께도 할 거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러면 논술 대비의 어떤 기본이 있겠지? 그 기본은 뭐냐야. 물론 이제 수리논술과 과학논술 얘기하고 싶어서 그거 하기 전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논술은요. 논술은 우리가 수능이 남아있는 입장. 그 다음에 수시 2차도 마찬가지야. 수시 2차는 수능 이후인데요. 수능 이후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험 주나? 시간 주나? 그렇게 주지 않아. 그치? 그래서 그런 친구들 수능 이후에 보는 수시 2차조차도 사실은 뭐야? 그치? 준비의 반 이상은 수능 이전에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그치? 남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본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이널 듣는 거거든 사실은. 자, 그래서 논술은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남아있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효율이야. 효율입니다. 시간 대비 효과를 많이 내야 돼. 물론 시간을 많이 들으면 효과도 많이 나지 않나요? 시간 대비는 아니어도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은 수능 공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가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수능 논술 공부를요 3시간 하다가 6시간이면 봐봐요. 2배 되잖아요. 근데 수능 공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뭐 50시간을 할 수 있었어. 그 중에 3시간 줄이면 47시간인데 6시간 줄이면 44시간이니까 몇 프로 안 줄잖아요. 그치? 10%도 안 주는 거니까. 그럼 논술 공부를 늘려야 돼. 왜 그런 식으로 따지면 5대5로 해야지. 그치? 그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효율 중요합니다. 근데 이 효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술 대비는 자 절대야. 혼자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 봐봐. 분명히 수능보다 레벨은 높아. 그렇지? 분명히 수능보다 더 어렵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능하고 똑같은 바탕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렇지? 어차피 뭐 수리논술도 그렇고 과학논술도 그렇고 교과서 바탕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능처럼 수능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할 때 그치 바닥부터 왔던 것처럼 완전 바닥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야. 수능 공부 되어 있는 거에다 더 올리는 거긴 하지. 그치?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 별로 경험해 보지 않고 경험도 당연히 많이 안 해봤고 난이도는 당연히 높고 그치? 더구나 결과 위주가 아니라 과정 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는 스타일하고는 분명히 공부 스타일도 당연히 판이합니다. 근데 이걸 혼자 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말인지 가지? 그치?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비율.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 하니만 못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 자, 선생님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학교들마다 논술 자료집 같은 거 발표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줘. 그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 좋아. 활용법 얘기해 줄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료만 계속 본다? 절대 실력 늘지 않아. 왜냐면 강의 들어본 친구들, 선생님 강의뿐만 아니라 딴 선생님 강의도 마찬가지야. 강의 들어본 친구들의 느낌은 딱 이거야. 혼자 자료를 미리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강의를 들을 때 느낌. 그런 친구들이 없을 것 같지? 있어. 혼자 미리 공부한 친구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교 모의 논술을 먼저 보러 간 거야. 막 4월달, 5월달에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막 자기는 꽤 잘 쓰고 나온 것 같아. 해서 쓰고 나왔어.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어려운 게 있었기 때문에 논술 강의를 듣고 싶어. 들어보고 싶어. 해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야. 제가 옛날에 혼자 학교 모의 논술 가서 보러 갔을 때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와 저는 정말 삽질하고 왔네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즉 여러분들이 그냥 논술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는 거랑 다르단 얘기야.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논술은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정말 하고 싶으면 한 2년 과정 내지 3년 과정 커리를 짜면 돼. 혼자 천천히.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면
정말 좋은 실력을 갖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 단시간에 적은 시간 투자해서 최대 효율을 뽑아야 돼. 그렇다면 당연히 뭡니까?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수능하고 틀려. 아니, 상대적으로 쉬운 수능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슨 말인지 가시죠? 내 강의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 만약에 오프라인에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오프라인 그 선생님 수업 들으러 가면 돼. 자, 대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혼자 하면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계획 짜는 게 먼저가 아니야. 틀려. 계획 짜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선생님과 강의를 선택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선생님들은 특히 매가 있는 선생님들은 다 좋아. 결국은 궁합이야. 궁합. 궁합을 따져야 돼. 어떻게 따져요? 강의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이라든지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십시오. 선생님들하고. 강의 듣기 전에도 해도 괜찮아. 다 답변해 주셔. 오케이? 그 다음에 상담가 맛보기 강좌들 다 있잖아. 그치? 그런 걸 통해서. 왜냐면 여러분들 다양한 선생님들이 맛보기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먼저 궁합이 맞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 느낌 믿어.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아주 이성적으로 갈 수는 없어. 느끼란 거 있어. 요 대학이 느낌이 좋아. 물론 이제 그것만 따지진 않겠지만, 그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학교 서열이라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 근데도 비슷한 서열 학교 중에서 왠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연고대. 비슷하잖아. 어느 학교가 더 좋아요? 아유, 연대 졸업한 사람한테 연대가 더 좋다고 그래. 고대 졸업하는 사람 고대가 최고라고 그래. 당연한 거야, 그거는. 자기 학교 사랑하는 거니까, 모교를. 자, 근데 여러분들 봐봐. 비슷하지만 느낌이란 게 있잖아. 그 느낌은 옳고 그름의 문제하고 달라. 그치? 대신, 이름이 예뻐. 이런 건 의미 없다, 얘들아. 그치? 일단 여러분들이 경험한 다음에 자기 느낌을 믿어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궁합이 맞아 보이는 선생님과 강좌를 선택하는 거야. 그게 먼저야. 그게 먼저입니다. 자, 물론 이제 강좌라고 되어 있지만 커리큘럼 선택이라고 봐도 돼.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서 이 계획은 커리 플러스 확보 가능한 시간. 그 다음에 커리의 시간. 비교해가면서 커리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수정하든지 아니면 확보 가능한 시간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계속 맞춰가야 됩니다. 맞춰가야 됩니다. 자, 대신 시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쌤이 따로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진 않을게. 대신 요거 자세히 언급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쌤이 여기다 찍어놨었어. 스트림 TCC에서 6월 모평 이후에 논술 대비에 요거 따지는 방법 찍어놨습니다. 미안해.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찍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왜냐면 이거 얘기하는데도 시간 꽤 걸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지 실천해야 돼. 그치? 선생님들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왜냐면 물론 이제 자기가 지금 논술 준비를 하면서 이런 TCC 같은 거 계속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할게.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이거 영상 보는 학생들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관심은 있는데 아직 시작 못하고 있는 거야. 타이밍 잡고 있는 건데 그 타이밍도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여유 있을 때나 즐기는 거야. 더 이상 늦어지면 진짜로 수시는 더 이상 자기한테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제 실천할 때야. 자, 그러면 이제 수리논술의 대비와 과학논술의 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대신 이제 디테일한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쌤이 이제 전반적인 틀 거기다가 특히 강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차피 강의를 들으면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강조하지 않을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뭘 신경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강의를 통한 학습 이게 가장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 자, 또는 일부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도 있어. 내가 논술 강의는 어느 정도 딱 들어보니까 이제 논술에 대한 감이 잡히면서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괜찮아. 근데 그런 감조차도 일단 강의를 통해서 논술을
배운 다음이야. 배운 다음이야. 그래서 그 배운 다음에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치 혼자 잘 챙겨도 됩니다. 되긴 돼. 자, 대신 지속적으로 듣는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챙기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논술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들마다 뭐 스타일이 약간씩 달라. 뭐 엑기스 위주로 가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거 다양한 예시와 함께 설명까지 해주면서 좀 확장형으로 가는 선생님들도 있어. 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대문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논술의 입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시험 보는 대문항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한 주제. 예를 들어서 뭐 정적분의 정의. 이게 한 주제거든. 그 주제 가지고 뭐 대문항 1개 내지 2개 정도 다룬단 말이야. 자,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여러분들 강의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진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생각처럼 효율적이지가 못해.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강의인가요? 그건 아니지. 혼자 했을 때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것들, 깊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확장성, 방법론 이런 것 굉장히 다양하게 배울 거야.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한 학습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풀이만 배우는 게 아니야. 주제만 배우는 것도 아니야. 물론 배우긴 배우겠지. 그렇지만 그 외에도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다양하게 배웁니다. 뭐 방법론이라는 말 안에 굉장히 많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여러분들 재시문 독해법, 출제유도 파악법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심화정인 어떤 내용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배우니까 사실은 그 비효율적인 수업은 아닌데 대신 우리가 다루는 문항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야? 1시간 걸려서 한 대문항 정도밖에 못 본다는 얘기지. 한 주제밖에 못 본다는 얘기지. 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주제 이거 굉장히 많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의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요걸 뭐 바쁜 친구들은 요거를 줄일 수밖에 없어. 강의는 기본적으로 듣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강의를 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근데 경험의 확장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지. 효과는 선생님 봤을 때는 2배 이상이라고 봐. 이게 요령이거든. 이게 요령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효과 많이 보는 거야. 자, 왜냐면 경험의 확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2가지 측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론적 경험. 이론적 경험을 늘리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 기왕이면 뭐 교과 과정하고 관련도 있으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을 늘리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추천도서 뭐 이런 거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추천도서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것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교과 과정과 관련은 되지만 교과 과정보다 뭔가 한 단계 높은 개념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지. 물론 많은 시간 투자할 수는 없어.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 이론적 경험을 늘리는 거에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야. 왜? 어차피 강의를 통해서도 이론적 경험은 더 늘립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니까 빨간 걸로 할까? 자, 문제적 경험, 문제의 경험 이거 늘리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때 논술 자료집을 자, 얼마나 중요하면 분필이 부러져. 자, 논술 자료집을 활용하는 거야.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수리논술에도 연결되지만 과학논술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논술 자료집 활용이야. 왜? 어차피 여러분들 모든 문제 다 못 다뤄. 근데 굉장히 좋은 문제들 굉장히 많거든.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선생님이 논술 자료집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긴 할 텐데 따로 얘기할 거야. 따로 나중에.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논술 자료집을 통해서 이거 학교 발표한 거 선생님이 모아놓은 게 있어. 선생님 그 공개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자료집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시간을 많이 내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프린트를 조금씩 해서 학교에 오가거나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쉴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율학습 때 뭐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깐 뭐 10분 정도 뭐 논술 공부를 살짝 해서
왜? 10분 정도 빼는 거가 큰 문제는 안 되거든. 그거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스러기 시간들을 좀 모아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시간이 통으로 내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야. 부스러기 시간 같은 거 활용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치,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에 많은 영향을 거의 영향 안 줘. 부스러기 시간인데 그치? 그런데 효과는 2배야. 그리고요, 물론 이렇게 봐야 될 때도 필요해. 굉장히 깊이 한 주제를 놓고 깊이 보는 거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방법론까지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 투자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당연한 거지. 굉장히 유리한 거. 더구나 뭐 어려운 거는 강의를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조금 고민해보고 읽어보고 고민하고 풀이를 봤을 때 이해가 갈 정도, 그런 것들은 어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경험은 시간도 많이 안 들이면서 혼자 볼 수 있다면 시간 활용의 효용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이면 얘네들은 문제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커. 그래서 특히 문제 경험, 논술 자료집 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혼자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이 요거 활용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논술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똑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분명히 뽑아내는 게 다를 거란 말이야.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당연히 논술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의 훈련도 사실은 해야 돼. 근데 이 답안 작성의 훈련이란 건 꼭 내가 내 손으로 작성한 것만 훈련은 아니야. 그래서 이 훈련은요, 크게 2가지,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본인이 작성한 다음에 첨삭까지 받는 거. 이 경험이 일단은 몇 번은 있어야 돼.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왜 시간 많이 뺏기거든. 몇 번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이 됐든, 자, 오프라인 수업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마 6월 말까지만 판매한다고 공지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온라인 첨삭이 있습니다. 선생님 것도 온라인 첨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 메가 모의 논술이 있단 말이야. 메가스터디 모의 논술이 있어.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 된다면 오프라인이 제일 속 편하겠지. 그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전문가한테 지적을 받는 거. 이 경험이 적어도 몇 번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생각하고 틀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전문가한테 지적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계속 공부하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맨날 수식만 풀어서 계산하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 시험 보러 딱 가봐. 그럼 이제 자기 답안지가 아니라 연습장이 돼버리는 거야. 분명히 학교에서 원하는 답안의 형식이나 형태나 그 다음에 서술 방식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다음이 전문가 지적이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뺏겨,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요,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어. 타산지석이 뭔지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세요. 여기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아니면 국어선생님한테 물어봐. 자, 뭐냐면요, 논술 자료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논술 자료집이 또 포함이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학교 발표 답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발표 답안도 2가지야. 정말 학교가 발표해서, 근데 보통 교수님들 내지는 조교들이 만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답안이 있는가 하면 우수 학생 답안을 뽑아서 발표하는 학교도 있어. 우수 답안을 뽑아서. 대신 이제 그러면서 지적까지 막 몇 가지 해놨어.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강좌 내에서 또 답안을, 선생님 같은 경우는 2가지를 줘. 물론 이제 학교 발표 답안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넣기도 해. 근데 선생님은 이런 자료들을 내가 모아놨기 때문에 따로 많이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 강의하는 쌤 모범 답안이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배들 내지는 현재 공부하는 친구들의 타 학생,
여러분들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얼굴은 모르지만, 그치? 또는 선배일 수도 있어. 그래서 타학생 답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답안은 셈이 될 수 있으면 첨삭이 포함된 걸 여러분들한테 올려줘. 첨삭이 포함된 거. 그건 보면 알아. 선생님이 왜냐면 보통 첨삭은 칼라펜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활용하는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들 내용만 보면 안 돼. 물론 안에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형식도 봐야 돼. 이 사람들은 그치? 그게 학교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타학생이 됐든 이 사람들이 요런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수식과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비주얼한 답안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타학생 답안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서술했을 때는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구나.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간접 경험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왜냐면 똑같은 만점까지는 그렇고 뭐 A, B, C, D 이렇게 매겼을 때 A 답안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표현법이 다 틀리단 말이야. 저는 남의 표현법을 따르고 싶진 않습니다. 제 표현법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봐봐.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글을 많이 쓰지 않았다면 물론 이제 뭐 일기 쓰고 이런 거 말고 논리적인 어떤 글을 많이 쓰지 않았다면 남 걸 보고 배우는 거 처음에는 그것도 괜찮아. 나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거야. 평생 그거 하나 만들면 역사 이름 남기잖아. 그치? 일단은 모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통 학교 발표 답안 보라 그러면 내용만 봐.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니야. 학교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물론 이건 있어. 학교는요. 기본적으로 답안의 미니멈만 발표해. 미니멈만. 굉장히 엑기스만 발표해.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 모범 답안. 내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 물론 선생님 수준까지 못 온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쓸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걸 지향은 해야지. 그치? 지향은 해야지. 그 다음에 타학생이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서술을 했을 때 이런 지적을 받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거는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있구나. 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형식,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보고 그치 배우면서 거기다가 여기까지 가미되면 더 좋겠지. 그치? 뭐 이건 순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아직 작성할 능력이 안 되거나 자신감이 없다면 언젠가는 해야 돼. 근데 그러면은 일단 남의 것들을 활용하는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내용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용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신경을 써야 돼. 왜? 내가 잘 풀어. 근데 그걸 잘 서술 못해. 문제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가장 좋은 예시 중에 하나 알려줄게. 자, 선생님 공지사항에 가면은 올해 성균관대 발표한 모의논술이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 해설도 발표한 거 선생님이 스캔해서 다 같이 올렸어. 문제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어느 정도냐면 성대 수리논술 대문항 선생님이 2개 다 푸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 합해서 한 10몇 분 걸렸나? 대신 모의논술이니까 문제 난이도를 낮춘 거고 실제 시험은 더 어려울 거야. 그런데 학교에서 어떠한 식으로 서술하길 바라고 어떠한 요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채점 요소를 다 써놨어.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꼭 확인해봐. 저는 아직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 배울 거니까. 배우는 거니까 수업을 통해서. 하지만 문제가 쉬울수록 답안 작성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어. 물론 문제 푸는 것보다 답안 작성 능력이 더 중요할 수는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자기가 잘 풀어놓고 표현할 수 없다면 그치. 그것도 억울한 일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봐봐. 사실은 수리논술 대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야? 그치. 과학논술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어. 다를 건 없습니다. 분명히 다를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학논술까지 이제 결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여러분들이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같이 대비하는 친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공부 대비를 동시에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과학을 먼저 하는 경우는 드물어. 수리 논술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과학 논술 하겠다는 얘기는 과학 논술 안 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려. 그것도 안 돼. 대신 이제 수리 논술은 어느 정도 부담을 좀 줄여놓고 나서, 그치? 과학 논술.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자, 수리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수리만 하다가 나중에는 플러스 과학을 하는. 어차피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둘 중에 하나야. 자, 대신 솔직히 여러분들이 내가 대비하고자 하는 대학이 모두 다 과학을 보네. 그렇다면 동시에 하는 게 맞아. 근데 내가 대비하고자 하는 대학이 뭐 절반 정도가 수리 위주로 가더라. 그리고 뭐 절반 정도는 수리하고 과학도 보더라.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비중 수리가 높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솔직히 하면 동시에 하면 굉장히 시간 많이 뺏기고 부담되거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부담이 된다면 수리만 먼저 시작하는 게 선생님 봤을 때는 방법이라고 봐. 내가 수리 논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논술을 들을 일은 없었겠지만 원래 선생님은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다 가르쳤던 사람이야. 2007년에 수리, 물, 화, 생지 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수리만 거의 위주로 하고 과학은 이제 프로메테우스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처음에 부담된다면 수리만 먼저 하는 게 맞아. 대신 나는 내가 뭐 6군데를 쓰려고 하는데 그중에 4개 이상의 과학도 포함되어 있더라 한다면 그때 되면 동시야. 물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요, 수리만 하다가 어느 정도 수리로 여러분들이 왜 집중적으로 해서 수리에 대한 감을 좀 높인 다음에 근데 수리에 대한 감이 높아지면 논술에 대한 감도 높아지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과학 논술이라는 숟가락을 하나 얹는 거야. 그걸 언제 할 것이냐? 자, 둘 중에 하나야. 만약에 수리 여름부터 시작한다면 동시에 해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과학을 추구하는 시기는 첫 번째 시기가 여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름은 여러분들 7월 중순 이후를 얘기합니다. 근데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여름 중순에 논술 자체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 물론 이제 그때도 부담되지만 난 같이 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해. 하지만 많이 부담이 되면 같이 봤더니 많이 부담되더라. 오히려 시간은 많이 못 냈는데 수리 뭐 1시간 반, 과학 1시간 반. 이거 일주일에 1시간 반에서 큰 의미가 없거든,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적어도 강의 자체가 1시간 반짜리 넘는 강의가 맞는데 내용은 툭툭 끊어서 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하려면 보통 일주일에 이틀 연속으로 한다든지 1시간 반씩. 그럴 때는 한 주제를 보는데 한 3시간은 필요하단 말이야. 제대로 하려면. 그렇다면 여름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조금 수리 먼저 더 잡고 나서 과학을 보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늦지만 할 수 있는 게 9월이란 말이야. 9월이라고. 지금 무슨 얘기야? 파이널 때야. 파이널 때입니다. 우선 수시 1차 파이널이긴 하지만 수시 2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데뷔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파이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기상으로는 수시 1차 파이널이야. 이때 과학 논술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 자, 물론 그 전에도 논술 자료집이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경험은 늘려갈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야. 대신 수업까지 들을 때 부담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요 7월 중순, 9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 정도는 수리만 하고 8월 한 중순부터 8월 한 10일 안팎부터 과학 논술도 추가하겠다. 이거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지. 예시를 하는 거야. 근데 더 늦어지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 물론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의 성질이 좀 다르긴 해. 그치?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과학 논술에서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똑같은 과학 논술이라고 얘기하지만 과학 논술의 유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추론형이고 하나는 지식형이야. 물론 딱 선을 긋듯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보통 이제 스펙트럼이야. 얘들은 지식도 살짝 물어보긴 하지만 추론을 더 많이 강조한 문제다라든지 추론도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식형으로 즉 미리 알고 있어야지 풀기 원활한 문제라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인 바탕을 먼저 깔아줄게. 원래 과학은요. 그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지식형이야. 그렇잖아. 과학 문제를 냈는데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문제를 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누구는 배웠고 누구는 안 배웠고 때문에 유불리를 없애려면
여러분들 배웠든 안 배웠든 다 모르는 걸 가지고 내야 돼. 그것도 웃기잖아. 될 수 있으면 교과 중심으로 내려고 하는데.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은요, 기본적으로 지식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본인이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면서 기본적인 지식도 얻어가고요. 그러면서 과학적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의 과학적 소양을 어때? 늘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능력에 초점 맞추는 거. 즉 과학적 분석, 이해, 추정 이런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추론형 문제야. 즉 미리 알고 있지 않더라도 과학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유추해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런 게 추론형이야.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치?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추론형이야. 자, 그런데 지식형은 뭐냐면 너 알아? 너 알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물론 일반적으로 너 알아와 추론형을 많이 섞어서 내긴 해. 자, 그런데 추론형이 유행했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다 배우지 않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과학 논술을 물화생을 골고루 냈던 시절이야. 그리고요, 물론 지금도 여러 과목을 시험 보는 학교들은 이런 추론형이 많이 남아있어. 하지만 선택으로 바뀐 이상 무게중심은요, 지식형으로 점점 옮겨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통합 능력. 물론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야, 중앙대라든지 동국대는 조금 달라. 제외하고 통합 능력보다는요, 각 과목에 대한 지식도 꽤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야. 추론형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논술을 준비할 때는 당연히 뭡니까? 그치? 요런 데도 초점 맞춰야 돼. 물론 요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파악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당연히 문제의 경험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야. 즉 하나라도 더 알면 유리한 거거든. 그럼 교과서를 다시 할까요? 교과서 다시 하는 건 좀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본인이 특히 선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 대학의 논술 자료집을 가지고 그 과목은 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화학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논술 자료집 올려드릴 겁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거지만 학교 발표는 항상 뭐야? 그치? 작년 거, 올해 모의 논술, 작년 기출, 많아봐야 작년 모의 논술 이렇게 3가지밖에 안 실어준다고. 많이 실어줘야. 선생님이 그거를 계속 누적을 해놨어. 학교별로. 그래서 선생님이 논술 자료집 퍼레이드라고 해서 계속 올려줄 겁니다. 지금도 올라와 있어. 작년 거야. 올해 거는 왜 안 올려주나요? 아직 대학들이 논술 자료집을 다 발표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작년 거 봐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올해 추가된 거 나중에 따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이 좀 욕심이 많아. 그래서 몇 년치를 선생님이 딱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딱딱 뽑아놨단 말이야. 학교 자료에서. 그리고 연고대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대학이 풀이를 발표합니다. 출제도도 발표해. 어떤 학교? 굉장히 친절한 학교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중앙대가 그래. 출제 의도부터 채점 방식까지 다 발표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과학 논술이니까 수리 논술보다 보기 더 편해. 아, 내가 화학만 골라서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 선택이라면 그러면 요런 주제가 요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왜? 교수님들 머릿속은 다 똑같아. 학교마다 유형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은 수리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수리는 혼자 하기 정말 힘들지만 과학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시간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에 대한 답안 작성 수리하고 똑같진 않아.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수리 논술 답안 작성이 되면 과학 논술 답안 작성은 자동으로 돼. 왜? 수리는요. 서술에다가 수식, 비주얼한 요소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과학도 들어가긴 해. 근데 과학은
과학 자체가 뭐야? 서술 자체지. 서술이지. 기본적으로. 수리가 더 쓰기 어렵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수리만 강의 위주로 얘기한 거지 과학에 손 놓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다른 못 보더라도 선생님이 논술자료집 프레이드 넘버 1, 넘버 2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야. 한 7개 대학 정도.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의 과학논술에서 내 해당 과목만 찾아서 보는 거지. 더구나 과학논술이니까 읽어만 봐도 되거든. 아, 선생님 근데 문제 아깝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나중에 과학논술 들을 거잖아. 깊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 그때도 괜찮아. 어차피 지금은 뭐 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문제 읽고 조금 고민한 다음에 학교에서 써준 답안지 보면 문제가 아까울 수는 있어. 근데 쌤이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아예 안 볼 자료였잖아. 좀이라도 보면 유리한 거야. 그 다음에 쌤이 얘기했잖아. 분명히 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도 필요해. 하지만 뭐야? 짧은 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필요해. 왜? 서로 장단이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도 세이브하고 경험도 늘리고 어느 하나가 좋다가 아니야. 서로 보완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론 쌤이 디테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뭐 주제 가지고 얘기해봐야 큰 의미도 없고, 그치? 그래서 쌤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논술 준비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수리논술과 강논술 살짝 나눠서 얘기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때 신경 쓰는 거는 그치 비슷해. 수리논술도 강논술도 비슷하긴 합니다. 자, 하지만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첫째, 다시 한번 강조할게. 첫째, 자기가 시험 보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벌써 그치 알고는 있어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자 하지 마. 논술을 혼자 하면 망해. 망할 수밖에 없어. 안 망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치? 그럼 여러분들 그거는 뭐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리논술과 과학논술, 자,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어. 근데 본인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요. 시간은 2배가 안 걸리는데 효율은 2배 이상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자료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고민하고 시간 낭비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란 얘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리논술, 과학논술, 뭐 자연계 논술 위주로 얘기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잘 정리해서 자기 계획과 물론 이제 계획 항상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실천이야. 자기 계획에 잘 반영해서 실천해서 꼭 좋은 성과. 이거 여러분들 한 달만 해보면 본인이 느껴. 본인 느낌이 제일 맞거든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서 좋은 성과 내기 바랍니다.